크레인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조선소다. 울산에 있는 이 세계 최대 조선소에는 총 2,800여 대의 크레인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말 세계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이곳에서 나왔다. 당시로선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를 우리가 해낸 것이다. 아까 먼저 본 건 어디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한국 조선의 힘과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였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최근까지 이 조선소는 바다로 이어진 도크가 아닌 맨 땅에서 총 16척의 유조선과 LPG선을 건조했다. 놀라운 육상 선박 건조를 가능케 한 1등 공신이 바로 골리앗으로 불리는 1,600톤급 겐트리 크레인이다. 세계 최대 조선소인 이 조선소의 상징이기도 한 이 골리앗 크레인은 처리 능력과 규모에서 단연 세계 최대다. 상판 꼭대기까지 높이가 128m, 45층 건물과 맞먹고 무게도 7,560톤이나 나간다. 상판 아래의 다리, 삼각 지지대의 폭이 50m나 되고 상판의 길이는 165m, 너비는 13m로 버스 넉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버티고선 바닥의 면적은 축구장의 1.5배가량이다. 엄청난 규모 덕분에 골리앗 다리 사이에서 현재 원유 운반선과 LPG선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 탑재 블록을 대형화시킴으로써 능률과 안전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골리앗. 이 조선소가 골리앗을 들여온 것은 6년 남짓 됐지만 만들어진 것은 1974년으로 34년 전의 일이다. 골리앗의 고향은 스웨덴의 말메다. 첫 돌인 1975년까지 조선 최강국 스웨덴의 코쿰사 조선소에서 위용을 뽐내온 골리앗 크레인. 하지만 코쿰사의 도산으로 25년가량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현대중공업이 2002년 새 임자로 나섰고 그해 9월 말매에서 6개월간에 걸쳐 해체 작업을 한다. 10여 개국의 기술자가 참여한 대작업이었다. 당시 이 골리앗이 울산행에 오르자 스웨덴 언론들이 말매가 울었다는 제목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해 이후 말매의 눈물이란 별명이 붙었다. (40일간의) 해상 수송 작전을 거쳐서 울산에 도착한 골리앗 크레인은 다시 6개월간에 걸쳐 재조립에 들어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 최대의 골리앗 크레인 인수 가격이 단 $1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해체와 운반 그리고 재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어마어마했다. 1,600톤 골리앗 크레인은 스웨덴 말매에서 철거하는 데 비용, 그다음에 한국까지의 운송 비용, 그다음에 그 부분적으로 그 개조를 하고 설치하는데 본체 가격 기준으로 160억 원이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크레인이 다닐 수 있는 그 레일 기초 공사하는데 약 60억, 그래서 총 220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선강국 스웨덴의 애물단지에서 신조선강국 한국의 자랑으로 거듭난 골리앗. 지상 100m 높이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의 운전실로 가려면 3명이면 꽉 차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골리앗은 2명의 기사가 주야간 교대로 맡아 풀 가동되고 있다. 3면이 유리로 된 운전실은 기사들의 작업장이자 생활 공간이다. 오늘 골리앗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거대한 물체는 LPG 운반선의 화물창. 골리앗 크레인에 거대한 쇠줄이 연결된 고리를 화물창에 거는 작업이 한창이다. 무게 1,500톤짜리 화물창을 LPG선에 탑재하는 일이 골리앗의 업무다. 하나로 조립된 화물창 탑재는 골리앗 덕분에 가능해진 신공법이다. 지금까지 서너 개로 나누어 선체에 장착하던 일을 1,600톤급 골리앗을 이용해 한 번에 장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골리앗은 이렇게 대형 선박 블록을 운반하는 데 효율적이다. 3단, 4단, 5단, 예, 풀 스피드로 올리고, 자, 올리면서 크루에인 북쪽. 북쪽 3번 내리고 아파 밀고 3번 내리고 동시에 내리고 묶고 스톱.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여가 지났다. 길이 37.9m, 폭 34.4m, 높이 18.5m의 화물창이 마침내 장착을 기다리는 순간. LPG선에 두 번째 화물창이 안착했다. 브록을 들고 탑재를 했을 때에 그 뒷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작업을 하기 좋게 조건으로 탑재를 해줘야지 공수도 절감이 되고 품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브록이랑 위에 브록이랑 정도가 안 맞아가지고 틈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옷을 만들 때 바느질을 한다고 비교하면 꼬매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거하고 딱 같은 그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리앗 크레인이 상당히 웅장하고 덩치가 큽니다만은 그 정도를 어디까지 컨트롤 되느냐 미리 단위까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육상에서 건조하기 시작한 LPG선. 오는 11월에 발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육상에서 건조된 선박은 어떻게 진수를 시킬까? 먼저 선박을 레일 위로 밀어서 바다에 떠있는 바지선으로 옮긴다. 선박을 실은 바지선을 수심이 깊은 바다로 옮긴 후 바지선을 잠수시켜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것이다. 버즈 두바이와 함께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됐던 인천대교 공사 현장.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다. 지난 2005년에 공사를 시작, 현재 70% 정도의 공정을 마친 상태다. 국내 최장의 사장교인 인천대교의 중심 교각인 주탑. 역 Y자형이 돋보이는 주탑의 높이는 238.5m로 63빌딩에 버금가는 높이다. 주 공정인 주탑 건설을 포함해서 인천대교 프로젝트에는 대형 해상 크레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그중 가장 앞거는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이다.
높이 86m, 폭 45m. 우리나라에 단 2대뿐인 초대형 해상 크레인이다.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이 가뿐히 들어올린 건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이다. 높이 40m, 무게 900톤. 지름도 25m나 되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다. 이 충돌 방지용 시설물은 수십 개의 철판을 원통형으로 이어붙인 것이다. 원활한 자재 공급을 위해 마련된 송도 제작장에서 이 구조물을 제작했다. 아침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한 해상 크레인이 드디어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예인선이 동력 없는 바지선에 실린 해상 크레인을 끌고 간다. 제작장을 떠난 지 2시간여 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해상 크레인. 장소는 사장교와 이어지는 접속교 교각 부근이다. 인천대교 주탑을 보호해주는 충돌방지금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항해하는 선박들로부터 충돌 시에 주탑을 보호해주고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상에서 제작되어 있는 셀을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서 운반하여 해상에다 설치하는 해상 구조물입니다. 충돌 방지공은 주탑과 접속교 교각 주변에 38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최대 10만 톤급 선박과의 충돌에서도 다리를 지킬 수 있게 설계된 충돌 방지공. 바다에 심어지는 충돌 방지공은 자동차 범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원형 통 안에 200mm 이하 크기의 돌과 모래를 채우게 된다. 해상 크레인은 파이프 구조물을 박는 작업에도 한 몫을 한다. 하루 임대 비용이 1억 원인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의 작업은 새벽 2시경에나 끝날 것이라 한다. 인천대교는 사장교의 기초로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800m의) 사장교 주탑 구간은 10만 톤급 선박의 통행이 가능토록 설계됐다. 사장교 구간 건설에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의 활약이 컸다. 길이 105m, 무게 2,700톤의 상판을 들어올린 것도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이었다. 최대 100m까지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도 73m 높이의 상판을 드는 데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만 2년째 매일 이곳 송도에서 배를 타는 사람. 그의 근무지는 인천대교 건설 현장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로 출근하는 이회영 씨. 그가 이번엔 혼자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 주탑보다도 더 높은 타워 크레인. 아찔한 높이임에도 그의 발걸음엔 한치의 떨림도 없다. 그의 작업장은 해상 260m에 위치한 타워 크레인 운전실. 전기를 끌어쓰기 힘든 이 타워 크레인의 동력은 발전기 동력이다. 따라서 매일 발전기를 작동시키고 제반 시설들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항공등도 항상 가동한다. 크레인의 존재를 항공기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타워 크레인이 요즘 하는 작업은 상판을 잡아주는 케이블에 발판을 장착하는 일. 처음 골조를 올릴 때는 맞교대로 24시간 작업했지만 지금은 야간 작업은 드문 편이다. 이회영 기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육상보다 바람이 세게 부는 해상에서의 작업. 어려운 점도 있지만 바다가 선사하는 색다른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무의도입니다. 무의도에서 넘어오면 실미도예요. 국내에서 최고 높은 곳, 사시사철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작업장이다. 하지만 높은 만큼 작업의 위험도도 그만큼 크지 않을까? 안전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안전장치가 손에 닿는 데마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판넬 안에 자체에도 안전장치가 있고 이 모든 거는 또 이 네바에 있거든요. 제대로 잡지 않고 옆에서 살짝 건든다든가 그러면은 파워가 전원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다 이 안전장치죠. 제대로 전원을 놓고 제대로 잡고 해야지만이 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올라오면 혼자 일해야 하는 시간이 10시간가량.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너무 높다 보니까 밑에 사물이 구분이 안 되죠. 사람도 진짜 개미같이 보이고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 작업할 때 모든 걸 다 무전에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힘든 부분은 무전기 스트레스입니다. 저희가 모든 거를 이 무전을 하다 보니까 이 무전기 스트레스가 제일 심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든다든가 그러면 무전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1대1로 얘기를 했을 때만 제대로 무전이 되는데 저희 둘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들어와 버리면 아무 소리는 안 들립니다. 아예. 좁은 공간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에 그는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바다 위에 새 역사를 새긴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인천대교는 우리의 기술력에 기술자들의 애정과 의지가 더해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